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장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무려 83세를 넘겼고 특히 여성은 86세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엔 70세만 되어도 장수했다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90세, 100세도 더 이상 놀라운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난 만큼 새로운 문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치매와 노인 돌봄입니다. 한 집에서는 한창 일할 나이인 50대 딸이 치매에 걸린 80대 엄마를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질문, 기억을 잃은 눈빛, 밤잠 못 이루는 간병의 시간. 가족이라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면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의 현실은 또 다릅니다. 넓고 깨끗한 건물, 규칙적인 생활 겉으로는 정돈되어 보이지만 그 속엔 외로움과 단절, 기다림이 가득합니다. 아침부터 한 집에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에요. 김수진 씨는 오늘도 같은 말을 반복한다. 하지만 어머니 김순덕 79세는 딸을 알아보지 못한다. 아니, 정확히는 알아보다가도 잊어버린다. 5분 전에 수진이 누구인지 알았는데 지금은 또 낯선 사람 취급이다.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수진의 가슴은 무너진다. 3년 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수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편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원에서는 오늘도 80여 명의 노인들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 중에는 가족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다가 온 분들도 있고 혼자 지내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입소한 분들도 있다. 요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복잡하다. 가족이 모실 수 없어서 보내는 곳, 마지막 종착지라는 부정적 시각과 전문적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적 시각이 공존한다. 이 글은 실제로 제가 돌봄과 시설, 돌봄을 경험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령화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돌봄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집에서 치매 엄마를 돌보는 딸의 일상 수진 씨입니다. 24시간이 모자란 돌봄의 현실이다. 수진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된다. 어머니가 밤새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셨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치매 초기에는 화장실 위치를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져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신다. 엄마,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순덕 어머니는 때로는 순한 양처럼 따라오시지만 때로는 낯선 사람 취급을 하며 저항하신다. 특히 씻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 나 안 씻어. 어제 씻었어. 실제로는 3일 전에 씻었다. 매일 설득하고 달래가며 씻기는 것이 수진에게는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다. 억지로 씻기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고 안 씻기면 위생 문제가 발생한다. 아침 식사 준비도 만만치 않다. 어머니는 식욕이 없으시다가도 갑자기 배가 고프다며 음식을 찾으신다. 하지만 만들어드린 음식은 이상한 음식이라며 거부하시기 일쑤다. 엄마,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미역국이에요. 내가 언제 이런 거 좋아했어. 이상한 음식 주지 마. 평생 미역국을 좋아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그 기억마저 잃어버리셨다. 수지는 매일 다른 음식을 시도해보지만 어머니의 취향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된 생활이 시작되었다. 수지는 어머니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원래 중견기업 경리팀에서 일하며 월 300만 원을 벌었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퇴직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 혼자 지대 두고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수진이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1시간 사이에 어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린 적이 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잠시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남편 박철민 씨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월 400만 원을 벌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 관련 비용이 만만치 않다. 기저귀, 치매 관련 약물, 병원비, 영양제 등등 매월 150만 원 정도가 든다. 제가 일할 때는 가게에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빠듯해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있고 집 대출도 남아있고 수진의 첫째 아들은 대학교 3학년, 둘째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다.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어머니 돌봄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압박이 심하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다. 어머니를 두고 나갈 수 없어.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어졌다. 예전에는 동네 주부들과 수다도 떨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다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친구들이 이해해주긴 하지만 매번 엄마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기도 미안하고 점점 연락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가족 간의 갈등과 온도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수진에게는 오빠가 있다. 하지만 오빠는 딸이 모시는 게 맞다며 책임을 떠넘긴다. 오빠는 나는 아들이니까 돈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월 50만 원만 주세요.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 올케는 더 노골적이다. 우리는 애들 키우기 바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모시는 게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다. 명절 때도 잠깐 인사만 하고 간다. 수진의 남편 철민도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지만 3년째 계속되는 상황에 지쳐가고 있다. 여보, 이제 좀 한계인 것 같아. 우리 가정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인데. 알아. 하지만 아이들도 있고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부부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철미는 요양원 입소를 은근히 시사하지만 수지는 내가 살아있는 한 엄마를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버틴다. 순덕 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최근 일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과거의 기억도 뒤섞이고 있다. 수진아, 너 학교 갔다 와. 숙제는 했고? 어머니는 때로 수진을 10살 아이로 보신다. 또 때로는 자신의 어머니로 착각하시기도 한다. 어머니, 밥 언제 주실 거예요? 배고파요. 이런 상황에서 수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현실을 알려드리면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시고 맞춰드리면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밤에는 더 심해진다. 일몰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해가 지면 불안해하시며 집에 가려고 하신다.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기다려. 엄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야. 집에 가야 해. 어머니를 달래느라 수지는 매일 밤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한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수진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다. 수진은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점점 느끼고 있다. 치매 환자에게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지만 워낙 정보가 많고 복잡해서 무엇이 맞는지 알기 어렵다. 병원에서는 가족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물리치료나 인지치료 같은 전문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 가끔 데이케어 센터에 모셔다 드리지만 어머니가 낯선 환경을 싫어하셔서 자주 이용하기 어렵다. 그런 반면 요양원의 현실과 노인들의 삶은 어떨까? 강서구의 해피 실버타운은 80명, 정원의 중간 규모 요양원이다. 이곳에 입소하는 노인들의 사연은 다양하다. 박영수 할아버지 83세는 6개월 전 이곳에 입소했다.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은 모두 해외에서 살고 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 요양원이었다. 처음에는 집에서 살겠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며칠 전 넘어져서 하루 종일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죠. 이젠 혼자 살 수 없다고. 이윤경 할머니 77세는 치매 진행으로 인해 가족들이 더 이상 돌볼 수 없어 입소하게 됐다. 딸이 2년 동안 직접 돌봤지만 할머니의 폭언과 폭행이 심해지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딸한테 미안해요. 내가 딸을 때렸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미안해요. 아침 6시 30분 요양원의 하루가 시작된다. 간병사들이 노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저귀를 교체하며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김미영 45세 요양보호사는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다. 그녀는 15명의 노인을 담당한다. 사람들은 요양원에서 대충 돌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세심하게 관리해요. 혈압, 혈당, 복용 약물, 식사량, 배변 상태까지 다 체크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간병사 한 명이 담당하는 노인의 수가 많다 보니 개별적인 관심을 주기 어렵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벗을 원하시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다른 분들도 돌봐야 하니까 한 분한테만 오래 있을 수 없거든요. 요양원 노인들의 다양한 사연들이 있다. 독거노인에서 요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철수 할아버지 78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다. 친척도 없고 가까운 지인도 없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다. 여기 오기 전에는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먹었어요. 귀찮기도 하고 혼자 먹으니까 맛도 없고. 여기서는 세 끼 정상적으로 먹고 약도 정시에 먹고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요양원 생활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 혼자 있을 때보다 건강 관리가 잘 되고 같은 또래 노인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가족의 정성스런 돌봄에서 요양원으로. 반면 정순자 할머니 82세는 적응이 어렵다. 큰딸이 5년 동안 정성껏 돌봤는데 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다. 딸이 나보다 더 아파 보이더라고요. 밤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여기 들어와야 딸이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이 힘들다. 음식 맛이 다르고 생활 리듬도 다르다.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힘들다. 집에서는 손자, 손녀들이 학교 다녀오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쓸쓸해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시대를 넘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치매에 걸린 부모를 끝까지 집에서 모시며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부모를 요양시설에 맡기고 죄책감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노인의 삶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가족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화입니다. 요양원은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선택지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죄책감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제대로 된 노인 돌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모두 가족에게, 특히 여성에게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엄마를 돌보는 딸의 삶도, 요양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마음도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인생이니까요.